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관련 뉴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EREV로 선회한다. EREV가 뭐냐면, 배터리 용량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크고요. 그러니까 엔진이 들어가는데, 내연차 엔진은 충전용입니다. 그러니까 EREV는 EV입니다. EV라고 되어 있죠.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뭐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꽤 큽니다. 크고,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와 역전되는 구조죠. 전기차로 가기 전까지 가도기적인 모델인데, EREV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는, 배터리에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EREV가 엄청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2 하는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사 이름은 제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유명한 기업 중 하나가 EREV 전문이 있거든요, 중국에. PHV 대비도 2배 이상 많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큰 거는 30kW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 30, 40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 반 정도 되죠. 아니면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100kWh 하더라도 여기 이제 EREV 장치를 넣으면 주행거리가 뭐 1000km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충전 문제가 좀 사라지죠.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전기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결국 이런 하이브리드 차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끌게 되면 무조건 그 다음 차는 전기차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로만 다니고 싶어져요. 타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속이는 행위인데, 근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아무리 이야기 해줘봤자.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용량이 꽤 큽니다. EREV는 전기차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고, 결국 다 전기차로 간다는 거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타도 EREV로 가고, EREV 타면 무조건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가 있고, 그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빨리 EREV가 나오는 게 낫죠. 하이브리드보다. 하이브리드는 뭐 배터리 용량이 뭐 미미하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자, 모든 움직이는 것의 배터리를 선박, ESS. 지금 이제 삼성 SDI 이 잠수함이 언급이 나왔고, 이건 이제 특수 목적 배터리죠. 뭐 따지고 보면 전고체 컨셉이라고 봐야 되는데, 안전한 배터리죠. 안전한 배터리.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이제 배에 들어가는 사이즈면 ESS입니다. 원래 전기차도 이 배터리의 용도는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배터리라는 게. 사이즈가 달라지고, 배에 들어가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잠수함 사이즈. 그리고 상선 이렇게 넘어가면, 꽤 크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배에 지금 컨테이너 하나, 배터리 ESS 같은 거 하나 넣고,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배에 이제 똑같은 형식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EREV로 갔다가 순수 전기배로 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순수 전기배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EREV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배 같은 경우. 근데 배에 배터리를 실게 되는 추세는 꽤 용량이 크죠. 근데 배 숫자가 뭐 전기차만큼 있는 건 아니니까 들어간다는 겁니다. 친환경성이 강화된다. 배출가스가 줄어들고 기름 유출도 줄어들죠. 전동화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가는 방향입니다. 전동화, 모든 것의 전동화, 배도 전동화. 이게 좀 급속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시장이 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도 엔진이 바뀌잖아요. 엔진도 바뀌고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큰, 조선 쪽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보면 전동화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엔진 외에 모터로 가능한 건가? 그 정도 힘이. 이것도 이제 한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엔솔 인도네시아 컨소시엄 파기 관련돼서 이것도 이제 시사점이 있어서 좀 봤는데, LFP 증가로 니켈의 중요도가 하락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 자동차 만들고 자동차도 있지만 이 배터리 공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만든 배터리가 EV3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죠. 그게 이제 여기 보면 HLI 그린파워 뭐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별도로
배터리 셀을 만들 때 뭐 양극재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인도네시아에서 받아서 배터리 셀을 만들려고 했는데 배터리 셀은 만듭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그 원자재 부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컨소시엄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하네요. CATL 컨소시엄, LG엔솔 컨소시엄 두 개가 있었는데 CATL은 아직 하나 봅니다. 근데 LG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연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하여튼 삐졌겠죠. 여기 보면 건설 일정을 반복적으로 미뤄온 점, 애초에 실행 의지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은 시장 변화, 캐즘 현상이 현실화. 이거는 뭐 하던 이야기고, 잘 생각해 보니까 니켈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금. LG엔솔도 지금 LFP로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다른 데서 니켈을 받는 정도로 굳이 내가 이거를 개발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LFP 외에 나트륨까지 나오는데 니켈을 확장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죠. 이 내용에 보면 인도네시아 경쟁법률연구소 비마 유디스트리라 소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야기했죠.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LFP나 나트륨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건 맞는 말이죠. 더 이상 니켈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니켈 사용량이 뭐 늘어나지만 그거 대비 뭐 이렇다는 거죠. 그 원재료 대안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사실 CATL보다 LG엔솔이 니켈계 배터리가 더 많은데 LG엔솔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죠.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 CATL의 공장 규모가 15기가라고 합니다. 15기가. 근데 여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니켈에서부터 전구체, 그 다음 이제 양극재 요 라인을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고, CATL도 배터리 공장은 하나 봅니다. 하나 보는데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도 보면 니켈 채군 재련, 배터리 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CATL도 조만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7년 양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땅만 팠나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ATL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CATL이 또 뭐 계속 기술 발표회를 얘들이 계속 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실제 출시되는 게 한 2년 정도 텀이 있는데, 자, 뻥튀기 많죠. 뻥튀기가 많고 원래 발표할 때 뭐 당연히 그렇고, 중국이 또 심하죠. 자, 리튬이온 배터리 브랜드를 출시했다. 올해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이거는 좀 빠른데, 올해 나트륨이온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아직 저렴하지 않다라는 게 대세고요. 아마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 밀도는 LFP 바로 밑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 전기차용 2세대도 출시할 예정이다.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최근에 LG에서도 나트륨 한다고 했죠.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그 ESS 용도 외에 납축전지 전환, 납축전지가 들어가는 여러 군데, 뭐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UPS 장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 대체하는 용도. 자동차는 아직 이제 한국 기업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CATL은 이제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는데 이게 자동차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노르니켈 이야기들 있지만, 니켈, 인도네시아의 노르니켈, 이게 이제 러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만 좀 정리가 된다면 노르니켈 물량이 나오면 또 인도네시아 니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가 니켈이 훨씬 좋거든요. 이게 클래스 1 니켈이라서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라는 거. 중국 전기차용 동료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이 부분은
꽤 규정이 이게 높습니다. 이게 안전성도 중요한데 배터리 이 뭡니까 이런 규정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하이니켈로 못 가고 LFP로 간 건데, 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고, 여기 보면 이재명,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미세먼지와 내연차의 연관성, 저는 또 높다고 보거든요. 도시 내부에는. 아무리 날라온다 하더라도, 도시 내부의 전기차 매연이 꽤 크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뀌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배달 오토바이 전기차로 바뀌면 소음이 없잖아요. 다 전동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이런 걸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죠. 테슬라가 그 모델 Y 주니퍼가 일시적 판매 증가를 일으켰으나 중국에서는 지배력 회복에는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도에 지금 스파이샷이 나오죠. 자, 하여튼 테슬라도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